자,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두 분 전문가 인사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깐깐한 경제 꼬집어드리는 스마일보이 승문규입니다. 네. 포근하게 가정 경제를 어루만져주는 유쾌한 남자 강성민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동키 여러분께 또 어떤 유용한 정보를 통해서 두 분의 케미를 널리 알려주실지 좀 기대해 보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기가 좀 좋지 않잖아요. 네.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통계를 한번 봤어요. 올 1월부터 8월 생명보험사 22곳에 효력 상실 및 해약 건수는 총 469만 3,629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맞네. 네, 엄청 많습니다. 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4%나 늘어난 규모인데요. 최근 4년 중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 효력 상실 및 해약한 계약 금액도 8월 누적 139조 6,426억 원을 기록했으면서요. 4년간 평균 135조 9,927억을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계약들이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약이 됐다는 거죠. 이 고물가 상황에서 무엇보다 보험료가 고정 지출 비용으로 많이 나가는 데다 비용 부담이 커져서 소비자분들 중에 해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보험 해약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정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고정 지출로 나가는 보험을 해약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보험료가 비싸다고 해서 해약 전에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것들, 뭔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 가정 경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해약 전 제도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 보험을 점검하다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게 이 바로 과거에 좋은 보장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이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그냥 해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이제 그 전에 가입한 보험 안에서 이 감액 또는 감액 완납 그리고 이제 연장 정기화 같은 제도를 통해서 내가 든 보험을 현재 상황에 맞게 유지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지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지를 하면 보험은 해지하는 게 무조건 손해다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해지 전에 보험료를 내 상황에 맞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건데, 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감액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감액이라는 것은 내가 보장받는 금액을 일부 줄여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보장 금액을 일부 줄이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가 줄어들게 돼서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완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미리 납입을 완료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입하기 어려운 시점이거나 혹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2, 3년 정도로 적게 남았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한꺼번에 완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부 보험료 할인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가입하신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감액이 안 될 수도 있고 완납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감액과 완납. 감액은 말 그대로 내가 뭐 3천만 원 보장을 받겠다라고 처음에 했었는데 너무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나 그냥 1,500만 원만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보험료를 일단 조금 줄이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보험은 유지를 하는 거고. 맞습니다. 완납은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미리 내서 완료 처리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둘을 합친 건 없습니까? 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바로 감액 완납인데요. 이 보통 종신보험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네. 이 오래된 종신보험의 경우 생존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특약의 보장의 내용들이 좋을 확률이 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일단 가격, 이 보험료가 좀 비싼 편입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이 갑작스럽게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해지를 고민하실 때 이 좋은 특약은 유지를 하시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불필요해진 이 사망보험금을 낮추고 싶은 경우 활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감액 완납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낮추고 남아있는 보험료도 완납을 하고. 맞습니다. 네, 이 사망 보험금의 보장 금액을 줄이면 월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그렇겠죠. 네, 이 감액은 부분 해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감액한 만큼 이 해지 환급금이 생기거든요. 이때 발생한 환급금으로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완납 처리하는 것이 바로 감액 완납 제도입니다. 그리고 해지하기 아까운 특약이나 꼭 필요한 보장만 가져가면서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다만 모든 상품이 감액 완납이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거나 그리고 내가 가진 보험의 특성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완납이라는 제도는 내가 갑자기 어디선가 뭐 목돈이 생겼거나 했을 때 그 그렇죠. 돈을 가지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이 금액을 어디다 쓸까? 아, 내가 보험이 한 2, 3년 남았구나. 그럼 그거를 완납 처리를 해서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없애야지. 요럴 때 쓰는 건데 사실 지금 감액 완납이라는 설명을 해 주실 때 종신보험은 매달 내는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거 몇 년치를 한꺼번에 낸다? 이거는 좀 부담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감액을 동시에 했을 때는 해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부 부분 해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는 환급금으로 보험료로 완납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부담되는 금액도 없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을 한다면 남아있는 부담도 없어지고 내가 가져올 사망보험금만 살짝 줄여가는 그런 제도니까 요거는 또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앞서 설명을 해주실 때 여러 제도 중에서 연장정기?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강선민 전문가께서. 네, 맞습니다. 이건 뭐예요? 네, 이 제도는 좀 많이 못 들어보셔서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역시나 이것도 종신보험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기능입니다. 이 종신보험은 이제 이름 그대로 종신까지 이제 평생토록 보장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 종신까지 받을 수 있는 보장을 저희가 연장정기 제도라는 걸 통해서 이 보장 기간을 80세나 70세로 단축시켜서 월 납입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이 보장 기간이 줄어드니까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낮아지고요. 이 손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이 부담을 해야 하는 월 보험료도 상당 부분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종신보험이 비싼 이유가 언젠가는 보험사가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 그렇죠. 손해율이 상당한 거잖아요. 근데 보장을 80세나 70세로 줄였다. 그러면 손해율이 낮아진다. 이 부분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종신보험을 처음에 사망보험금 1억 원에 가입을 했어요. 보험료는 25만 원이에요. 네. 근데 시간이 흘러서 10년 정도 흐른 겁니다. 사망보장 1억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거나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자녀가 독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니즈가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이럴 때 연장정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보장 만기를 종신해서 70세나 80세 만기로 사망보험금을 설정하게 되면 네. 사망 보장 금액은 1억 원으로 동일해요. 하지만 보장받는 기간만 줄어드는 거고 향후에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네, 부분이 맞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만기를 낮추니까. 연장 정기 제도는 생소했습니다. 저 역시도 몇 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 보험 상황에 맞게 보험을 잘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상당히 다양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동기 여러분도 무조건 해지를 하기보다 지금 내가 당장에 어려우니까 어디선가 돈이 필요하다,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 게 보험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보험을 해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냈던 돈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지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다른 곳에서 여유를 찾을 수는 없는지, 해지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들이 말씀해 주신 제도 중에서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이용 가능한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보험은 처음 가입하면 최소 20년 이상 돈을 내야 하는 이 장기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해약을 하거나 바꾸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 납입 기간이 거의 끝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은 감액 완납을 통해서 보험료 부담을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현재 내는 종신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 정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네.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도나 기능은 이 모든 상품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 상품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정확하게 이런 기능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과 점검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확인과 점검 어떻게 해요? 어렵죠.
우린 네. 일반인이니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보험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혼자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문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문가님들이 직접 만나서 고민을 해결해 주신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이분은 어떤 고민으로 두 분을 찾아오셨을까요?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50대 직장인이고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일찍 해서 두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도 했습니다. 아내도 얼마 전까지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대출이 거의 끝나서 생활비 부담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제가 2, 3년 뒤 퇴사를 하면 소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노후 생활비는 저희 부부의 국민연금과 옛날에 은행 권유로 가입해둔 연금보험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연금보험은 납입이 끝났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같이 생활비 점검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보험료가 많이 나가네요. 이번 기회에 새해 나가는 생활비를 줄여보려고 하는데 보험들도 금액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사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국민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준비를 해두긴 했으나 노후 생활비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으십니다. 50대 부부의 사연이었는데요. 아마 많은 동기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있지는 못하죠, 우리가 보통. 그러다 보니 개인연금이든 뭐 아니면 퇴직연금이든 아니면 내가 따로 저축을 해뒀든 뭔가 준비는 해두고 있으나 이걸로 될까라는 생각들 참 많이들 하실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50대 적지 않은 나이십니다. 은퇴를 앞두고 내가 과연 어떤 걸 더 준비할 수 있을까?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뭘로 충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전문가님들이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을지 2부 마무리하고 3부에 이어서 살펴볼 테니까요. 자, 우리가 2부 마무리하면서요, 전문가님들 한 사연을 만나봤었죠. 그렇죠. 은퇴를 앞둔 50대 남성분이었고요. 연금을 준비해두긴 했다. 국민연금 물론 있고 그리고 또 개인연금도 준비를 해두긴 했는데 내 노후에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두 분이 만나보시니까 어땠나요? 보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 사연자 부부 두 분의 보험을 점검했습니다. 네. 가입하신 보험은 총 6건에 월 보험료는 총 75만 원 정도 됐는데요. 이 세부적으로 보면 부부 각각 종합 건강보험 한 건씩, 그리고 이제 실손 의료비 보험 한 건씩과 마지막으로 이 사망 보험금이 비교적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는 종신보험이 각각 한 건씩 해서 네, 총 6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종신보험의 월 보험료만 각각 30만 원, 25만 원으로 55만 원이라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연자분께서는 우선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이 비용들을 줄여보고자 사연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살펴봤습니다. 75만 원씩 월 매달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55만 원이 종신보험이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계속 신경이 쓰이시긴 했겠어요. 네, 맞습니다. 에. 다행히도 유지 중이신 종신보험 두 건이 2006년도에 가입한 비교적 오래된 종신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납입 기간이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감액 완납 기능을 사용할 수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종신보험의 남편분 사망보험금이 1억 5천만 원, 아내분의 사망보험금이 1억으로 설정되어 있었고요. 네. 그 외 특약으로 암진단비 각 3천만 원씩 그리고 수술비와 입원비 등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2부 못 듣고 3부부터 듣게 됐다 하시는 분들은 감액완납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실 때 그게 뭐지? 하실 수 있으니까 살짝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감액 완납은 사망보험금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줄여서 해약환급금이 나온다. 그 남은 해약환급금으로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완납 처리를 하는 게 감액 완납 제도입니다. 그럼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도 없애고 그래서 완납 처리를 하면서 그렇다고 내가 보험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 받기로 한 사망보험금을 일부만 줄이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종신보험료가 한 분은 1억 5천, 한 분은 1억. 굉장히 많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감액 완납 후에 보장은 어떻게 변경을 해주신 건가요? 네, 이 정말 다행히도 꼭 필요하신 암진단비와 이 수술비 특약의 보장 금액에는 변동 없이 사망보험금만 줄어들었습니다. 네, 남편분의 사망보험금은 1억 5천만 원에서 1억 1,300만 원으로 약 3,700만 원 가량 줄어들었고요. 얼마 안 줄었네요. 네, 그리고 아내분은 이 사망보험금 1억에서
8천만 원으로 약 2천만 원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즉 앞으로 2년간 더 납입을 하셔야 할 월 보험료 55만 원, 즉 총 약 1,300만 원 가량의 의무 납입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대신에 이 사망보험금 보장이 줄어들게 된 셈인데요. 이런 내용을 당연히 이제 사연자분에게 설명을 드렸더니 이미 자녀분들도 다 커서 취업도 하시고 독립까지 하신 상황이라 흔쾌히 납득하시고 감액 완납을 진행을 하시는 게 문제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이제 사망보험금 필요 없지 않을까. 애들도 다 커서 독립도 했고. 근데 단지 지금까지 낸 돈이 아까우니까 이걸 없애기는 좀 그렇고 맞아요. 이렇게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없애지 않고 살짝 줄이는 방법으로 감액 완납 요 기능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께서 또 궁금하셨던 게 바로 이 노후 준비였잖아요. 네. 먼저 준비되어 있는 노후 자산을 먼저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사연자분 부부가 직접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간단계산기로 조회를 해보셨는데요. 우선 남편분은 국민연금으로 매달 80만 원씩, 아내분은 매달 60만 원씩 수령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합산을 해보면 매월 국민연금만 14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이 65세가 될 때 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이 있으셨는데요. 65세부터 받게 될 종신연금이 1년에 240만 원으로 매달 20만 원씩 받게 되십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이 개인연금 더해서 매월 160만 원씩을 종신도로 받게 되시는 거죠. 이게 물론 각 가정마다 원하는 금액이라든가 뭐 사용하는 생활비들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노후 적정 생활비 대비해서 준비하신 금액이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두 분 합산으로 160만 원이잖아요. 은퇴 후에 사연자분께서 원하시는 우리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라고 말씀하신 생활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였어요? 네, 이 사연자분 부부 역시 은퇴 후 생활비가 적어도 300만 원에서 한 350만 원 정도는 돼야지 이 두 분께서 좀 무리 없이 사용하시는데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만 준비가 된 그렇죠. 상태예요. 그래서 아주 좀 부족하신 편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 적정 생활비라고 하는 게 뭐 의식주 해결을 위한 최소 생활비에 그리고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은퇴 후 여행도 다니시고 그쵸. 네, 여가 활동도 즐기실 수 있을 부분에 모든 여비를 포함을 해서 책정하시는데요. 네. 지금 다행히 사연자분 부부의 경우에는 이 살고 계시는 집 이제 대출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 그렇죠.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좀 많이 없는 편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은퇴 후에 계획하신 기타 생활들을 생각해서 계산을 해보시니까 한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키분들도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그냥 난 노후에 한 500만 원 있으면 좋겠어. 난 노후에 뭐 한 200이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어림짐작으로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를 쓰고 있고 이 정도 쓰는 금액에서 뭐가 얼마가 나가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내가 노후에 진짜 어느 정도를 쓰고 살 수 있을지 어느 정도면 적정할지 이 은퇴 후의 적정 생활비라는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고 준비를 하려면 얼마를 더 모아야 되고 얼마를 더 모으려면 뭘 해야 되고 이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은퇴 후 적정 생활비 계획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두 분이 맞습니다. 동시에 대답을.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적정 생활비를 마련을 하실 수 있을까요? 300만 원에 도달하게끔 조금씩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내분도 소소하게 일을 하고 계셨고요. 사연자분도 퇴직 후엔 그래도 최소 5년 정도는 급여를 낮추고 재취업을 하실 계획까지 세우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신보험을 감액 완납해서 생긴 55만 원 여유분이 생겼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최소 5년 정도는 다시 저축 투자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추가적인 연금 설계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네. 월 55만 원을 7년 납입 기간으로 설계를 했고요. 네. 65세부터는 변동 없는 확정 연금액을 매월 35만 원 종신토록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이로써 국민연금과 미리 준비해 주셨던 개인연금 그리고 추가로 준비하시는 연금까지 합산을 하면 65세부터는 총 195만 원의 종신연금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긴 해요. 300만 원 이상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300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100만 원 넘게 남아 있는데 추가적으로 준비를 좀 도와주셨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드린 방법은 아마 동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사연자분의 경우 대출 상환이 얼마 남지 않은 30평대 아파트 공시 가격이 약 6억 원 정도로 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준비가 얼마든지 가능하셨고요. 네. 혹시 이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출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라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팔아서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을 받는 방식인 건데요. 주택연금으로 준비를 하신다라면 65세가 되는 시점에 매월 140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부부 합산에 195만 원 그리고 거기에 주택연금 140만 원까지 수령을 하셔서 약 345만 원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내 주택연금 수령 예상 금액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면서 왜 옛날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집 하나는 잘 마련해둬야 된다. 맞습니다. 그게 내 재산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 노후 대비가 좀 부족하다 하셨던 분께 큰 노후 자산이 되셨어요. 오래된 보험은 유지를 하면서도 또 원하는 노후 자금은 맞춰주시는 형태로 잘 솔루션을 준비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주택연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참고 말씀을 드리면 네. 부부 기준 1주택, 보유주택 합산 12억 이하여야 신청이 됩니다. 12억 초과가 돼버리면 신청이 안 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종신토록 수령을 하잖아요. 두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이 되는 거고 내가 이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해도 금융기관에 더 내야 될 돈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 활용을 잘하면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갖고 있는 보험이 오래됐다. 그리고 해약하기엔 너무 큰 비용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유지하자니 가뜩이나 노후 준비도 부족한데 매달 보험료 내기도 부담이어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감액과 감액 완납, 연장 정기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고 내 보험에 잘 활용해 보시고요. 손해 없이 더 빠르고 단단한 노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으시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나도 좀 알아본 뒤에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겠다. 그 알아보는 시간 하루하루가 늦춰질수록 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꼭 명심을 해둬야 되고요. 지금 바로 늦었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지금 당장 준비하는 게 노후 준비는 가장 많은 금액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사연자분 부부처럼 개인연금 가입을 하고 계시더라도 은퇴 시점에 우리 가족이 정확히 얼마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나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가 않죠. 이걸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 개인연금 가입해서 괜찮아 라는 분도 그래서 매달 얼마를 받게 되시는지까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노후 준비 하긴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까? 아, 나는 이번 생은 틀렸어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내 노후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보험료가 부담될 때 감액 완납, 연장 정기 등의 기능을 활용하자. 네. 둘째,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준비했는데도 연금이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자. 네. 강성민 전문가, 승문규 전문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